자, 2022년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대박 코인이 NFT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3부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이 노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앞서 제가 일부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6년 동안 노래를 매일 불렀던, 점심시간에 1시간 동안 노래를 매일 불렀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부른 세월이 거의 6년이 넘어요. 자, 그랬는데 그러던 제가 이제 노래를 어느 날에서부터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 꿈을 꾸기 시작을 한 지가 지금 벌써 오래됐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훗날 국민 콘서트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획을 벌써 몇 년 전서부터 기획을 했고, 세운상가의 그 악기상가에 가서 견적 받은 금액만 2억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 자료가 이미 다 카페에서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기획을 계속 하겠다라고 미뤄왔던 게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벌써 2년 넘게 지금 연체되고 있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이전에 20년 전에 개인 방송국을 판도라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생기기 전에 이미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동영상으로 최초로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희의 기술력이, 우리 관성 방송국의 그 기술력이 훗날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녹음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국민기업 관성 이전에 이제 관성방송국이죠. 관성방송국에서 그 기술이 알려지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희 카페에 근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미 빼도 박도 못할 근거가 다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도 있고. 자, 그거는 관심 있는 분은 다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국민기업 관성에서 국민 콘서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선점을 빼앗긴 느낌이 들어요. TV조선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국민가수라는 프로가 만들어졌고, 국민가수 1호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 콘서트를 하겠다. 이거 빼앗긴 느낌이 듭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KS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그 서울시장 에 나왔던 더불어민주당의 박 누군가, 이름도 모르겠네. 여잔데 박선영인가 누군가, 그 여자가 KS 다시 코인이라고 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서울시장에서 떨어졌죠.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제가 이 국민 콘서트를 기획을 할 때 개인적으로 이제 이전에도 관성방송국을 했고, 콘서트를 계속 작게나마 그냥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몇백만 원씩 돈이 들어가는 1회 공연할 때마다 모든 장비를, 음향, 조명,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 놓고 해도 다 제가 구입 비용을 다 준비를 하고 모든 장비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1회 공연 때마다 최소한 몇백만 원이 지불이 되는 그 공연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죠. 제가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니까 또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에서 최소한 하이서울 콘서트, 예전에 뭐 조용필 콘서트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뭐 1회 공연에 장비 때만 해도 수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웬만한 가수들, 우리나라 탑 기업 가수들이 1회 공연을 하는 그 콘서트 장비 이상,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집회를 할 정도면 방송 시스템이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오래전서부터 기획을 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터졌어요.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언젠가는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여기에서 헛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는 선배가 음악실을 하기 때문에 어제도 가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박창근의 미련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너댓곡을 불렀습니다. 음역대를 어디다가 맞춰놓고 했냐, 색스폰 반주로 맞춰놓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색스폰 반주를 맞춰놓고 그 음정을 부른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요, 노래방 반주기든, 그러니까 노래방 기계든 아니면은 MR이든, 예를 들어서 제가 님은 먼 곳에 김추자의 노래를 부를 때에 남자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 키를 당연하게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자 키로 원키로 누르고 거기에서 반주기에서 최대로 올라가는 게 6키인가 그럴 거예요. 5키인가 6키. 6키를 남자가 여자의 키에서 6키를 올려서 노래를 부르면 그게 거의 색스폰 음정하고 맞습니다. 물론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아예 색스폰 그 음정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 키로 거기다 6키를 올려서 노래가 잘 돼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거 초대박이죠. 그러면 저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왜 거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도전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NFT다. 만에 하나 도저히 인간이 소리를 낼 수 없는 그 음역대로 노래를 불러서 그게 소문이 나게 된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NFT화로 한 곡당 해서 돈을 얼마를 받을까요? 1억? 10억? 저는 아마 최소한 한 곡당 1억씩은 아마 책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음악에 미친 사람들 무진장 많으니까 노래 한 곡을 듣고 감동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으니까 그 정도로 노래를 듣는 사람이, 지금은 무료로 듣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음악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 시장은 어떻게 바뀌냐? 노래 한 곡당이 NFT화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방탄소년단의 노래 하나하나가 NFT로 해서 그거를 돈 주고 사가는 회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방탄소년단이 지금은 그냥 동영상 이렇게 다 녹음이 다 공개가 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 음원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NFT화를 한 거를, 복제 불가능한 그 동영상 음원을 돈 주고 사간 사람이 수익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 유저 채널들하고 이제 연계가 돼서 수익을 공유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 이거 굉장히 삭막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송도 못 틀게 하더니 이제는 유튜브에서 이제 내가 듣고 싶은 노래도 못 들어. 그런 세상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이 유튜브의 수익성이 어떻게 될까요? 자료가 안 올라오는데 유튜브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런 방송을 어디서 하게 될까요? 유튜브에다가 올릴까요? 일부는 유튜브에다가 올릴 수 있죠. 그 음원을 노래 한 곡당 1억, 10억씩 돈 주고 사는 회사가 유튜브에다가 자료 올릴까요? 저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생각합니다. TV조선에서 이 국민가수를 만들었던 이 프로젝트를 해서 3억이라는 돈을 상금으로 걸었을 때 그냥 걸었을까요? 여기 들어오는 광고 수익, 그리고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받는 이 음악 하나하나 한 곡 듣는데 지금 클릭하면 1원이라는 광고 수익을 보고 얘네들이 이 프로젝트를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TV조선은 분명히 메타버스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박창근이 노래를 자기네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돈 주고 팔지는 않겠죠. 방송국이니까. 그렇게 해서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와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박창근이 노래를 듣게 될 겁니다. 개인적인 수익 사업을 하는 사람은 메타버스 세상에서 관성방송국을 만들게 되는 거죠. 국민기업 관성방송국 KSTV,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시장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이 유튜브 주식을 예를 들어 가지고 산 사람들은 빨리 파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바로 메타버스 세상, 그리고 NFT화가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NFT 미국 농구에서 앉아가지고 농구 선수가 볼 집어넣는 거를 갖다가 수십억을 수억을 주고 산다는 거, 저 새끼들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세상이 바뀌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출난 재주가 있거나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드시는 분은 제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사업에 동참을 해서 새로운 부를 만들 수 있고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여러분들은 창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무슨 꿈? 어제도 제가 가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평범한 사람은 싫다. 내가 노래 재능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왜 노래를 지난 3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가서 노래를 불렀더니 반죽에 나오는 음정이 내 음정하고는 도저히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노래를 안 했고, 그래서 색스폰 키를 맞춰놓고 색스폰 그 음정의 노래를 부르니 기가 막힌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인간이 소리를 내지 못하는 영역의 음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면 저는 메타버스 세상에 국민기업 관성 KSTV를 오픈을 하게 될 거예요. 오픈을 해서 제 음원을 거기다가 트는 거죠. 이게 세상에 소문이 나서, 야, 인간의 소리를 낼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소리를 낼 수 없는 그 색스폰 음정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이런 괴물이 있다? 이런 미친놈이 있다? 이거 대박입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공짜로 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이게 어마어마한 돈줄이라는 걸 아는데 그렇게 틀겠습니까? 음악에 미친 사람은 저한테 들어와서 우리 메타버스 국민기업 관성의 메타버스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인과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노래를 듣게 될 거예요. 국민기업 관성의 임원이 됐다라는 거. 그 노래 한 곡을 듣는 게 한 달에 그 비용이 설마 뭐 100만 원을 책정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뭐 한 달에
유튜브 여러분들이 광고 안 보는 비용으로 지불하는 10,000원 정도? 그 정도면 지불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인간의 한계의 소리가 나는 그 색스폰 음정에 맞춰서 박창근이가 불렀던 이 미련이라는 노래를 내가 불렀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로 감동이 일어난다면 저 사람 노래를 내가 한 달 내내 듣는데 10,000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 쉽게 설명을 해서 체인점도 생기고 대리점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음원을 NFT화를 한 것을 한 영상당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100만 원이든 돈 주고서 중간에 도매상한테 팔아서 넘겼던 그 사람들이 내 음원을 갖고 수익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제가 꿈꾸고 있는 이 실현 불가능한,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이런 실현 불가능한 세상이 분명히 수년 내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음악에 대한 열정, 미련 뭐 이런 게 남아 있어서 어제 또 가가지고 저는 희망을 봤어요. 박창근이 노래를, 박창근이가 불렀던 음원의 키보다 너댓 키가 올라가서 여자 키로 바꾸고 5키, 6키를 이빠이 올려서 색스폰 음정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그런데 그날들이라는 그 노래가 저는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박창근이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들이라는 노래는 단 한 번도 여태까지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어제 한번 불렀는데, 끝자리 클라이막스 때 왜 한 소절이 못 올라가잖아요. 한 소절이 아니라 그날들에서 들자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거는 내가 키를 너무 높게 잡았구나. 이거는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훗날 국민기업 관성 콘서트를 제가 왜 기획을 하고 있는가. 콘서트를 기획을 하려고 그러면 장비 때도 수억 이상이 들어가지만, 무료 콘서트가 국민기업 관성, 국민 콘서트니까 무료로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극장 비용으로 10,000원 정도의 콘서트 비용으로 기획을 예전서부터 해왔던 사람인데, 그러면 거기에 초대되는 가수 섭외 비용이 한 사람당 수천만 원입니다. 그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를 실험을 해본 겁니다. 무형자산인 단 1원의 가치도 없는, 나도 옛날에 노래를 잘했었는데 라는 이런 미련이 남아서 1년 넘게 도전을 했고, 이제 그 실마리가 점점 파헤쳐졌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제 음악하는 선배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너 왜 미친 짓거리 해? 어떻게 사람이 색스폰 음정에 맞춰놓고 노래를 부르냐? 어떻게 사람이 기계 음악을 한다고 그래? 이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야. 조용필도 못했고 아무도 못했어. 관현악단이 왜 색스폰을 악기로 안 쳐주는지 아냐? 관현악단이 왜 색스폰을 안 쳐주는가? 워낙 튀기 때문에, 음질이 너무 튀어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음악이 죽는 거죠. 그래서 관현악단에 못 들어가는 거다. 근데 너가 인간이 기계음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다고?
꿈도 꾸지 마. 미친 짓 하지 마. 그 세월이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이게 제 기계가 아니다가 보니 그냥 몇 번 하다가 포기하고 몇 번 하다가 포기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저는 제 음원을 메타버스 세상 속에다가 BTS처럼 방송국을 오픈을 하고 제 음원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바뀔 것이다.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만들어진다. 여러분들도 개인이 갖고 있는 굳이 음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영상화하고 음원화로 해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산업이 2022년도에 줄기차게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미리 미래를 준비하고 미리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어떤 형식으로 바뀌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가상의 현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능력이 있으신 분은 빨리빨리 움직이시고, 능력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으로 되는 세상이 이제 오고 있다. 포털, 대형 포털들이 앉아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그 SNS로 모든 자료를 제공했던 그 모든 수익 구조가 독과점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단돈 10원 하나 돌려주지 않았던 이 폭탄적인 폐해 원흉이 됐던 이 모든 큰 대기업들이 앞으로는 힘을 못 쓰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마크 저커버그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기업의 밸류에이션, 네임밸류, 그 기업의 가치, 페이스북이라는 그 네임에 대한 가치를 수백조가 되는 그 돈을 버려버리고 기업명을 메타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면 그래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업명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나 큰 돈으로 환산이 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수백조가 될 수 있는 그 기업의 회사명을 메타로 바꿨을 땐 이유가 있다. 왜? 페이스북, 트위터가 여태까지 뭐로 돈을 벌어먹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놀러가고, 어디에 가서 사진을 찍고 했던 그 모든 공유 자료가 그동안에 공짜로 벌어먹었잖아요. 마크 저커버그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이것 갖고 돈 벌어먹었지만 앞으로는 저놈들이 나한테 자료 안 주겠네. 페이스북에다가 자료 안 주겠네. 안 올리겠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서 NFT 세상이 되게 되면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한테 이 자료를 공짜로 왜 주니? 너 갖고 가고 싶으면 나한테 돈 내고 가져가. 나 너한테 자료 안 올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뒤집어져서 수년 내에.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스북 메타로 바꿨으니까 그냥 투자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트위터에 관련된 주식을 사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파셔야 됩니다. 왜? 걔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파를 못하고 그냥 수수방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카메라 회사가, 일본의 카메라 회사 아시죠? 카메라 회사가 그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다가 휴지 조각이 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자, 국민적 관성에서 개인적인 꿈과 희망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로 NFT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겸주어 가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왜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튜브가 한참 생기기 전에, 아프리카 TV가 한참 생기기 전에, 판도라 TV가, 동영상 TV가 생기기 전에 제가 왜 KS 방송국, KS TV를 운영을 했었고 전 세계 최초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왔던 이 아이디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미래를 기획할 줄 아는 이 능력을 갖고 있던 제가 왜 국민 콘서트를 하겠다고 하는가, 거기에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억이라는 콘서트 장비를 투자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가수들을 내가 돈 주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간의 영역으로서 도저히 도전을 못하는 이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해서 만약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 혼자라도 국민 콘서트는 1년 내내 해도 불화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가수 섭외 비용은 안 드는 거죠. 그 정도로 방송국을 키우면 TV조선처럼 저는 프로덕션을 별도로 또 운영할 생각입니다. 줄줄이 TV조선에서 하는 이 국민기업, 이 국민가수 똑같은 기획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이미 20년 넘게 전에 저는 관성방송국 KSTV를 세계 최초로 운영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세상이 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느 구석에서 잠자고 있는가, 그 숨겨져 있는 재능을 여러분들은 전부 다 돈으로 환산을 해서 수익 사업으로 만들고 여러분들 개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세상이 오고 있다. 이것을 잡는 자는 부의 1순위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것으로 3분과 4분과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